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근육은 무엇일까요? 복근도 중요하겠지만 앉는 여자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듬직한 등 근육이 있다면 저거 백허그에서 안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등 근육 키우려고 가장 많이 하시는 운동이 무엇인가요? 운동 경력이 좀 있으시다면 풀업, 아니면 좀 더 하기 편한 랩풀다운? 상남자라면 데드리프트지 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유튜브 찾다 보면 누구는 등 상부부터 해라, 누구는 전면 광배를 키워야 한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너무 다양해서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동에 오답은 있지만 정답은 없잖아요. 뭐든 제대로 된 자세로 자극을 쫙쫙 때려박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코브라처럼 넓고 단단한 등판을 갖기 위해 등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만 생각만큼 넓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등 근육의 느낌 잡기가 어려워서 등이 자극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유가 클 것이고, 자극 이전에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등 운동 루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냐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풀업만 죽어라 해라, 고중량으로 데드리프트 때려 박아라 이런 게 아닌 바쁜 와중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등을 조질 수 있는 세계 1등들의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몸과 성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의 루틴이니 그대로 따라해 보신다면 지금의 등보다 훨씬 넓은 등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우리가 평범한 등에서 널찍한 등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배근을 키운다면 등이 넓어질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광배근 자체의 사이즈가 커진다면 당연히 몸이 커지긴 하겠지만 근육 자체의 모양과 크기는 선천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것이 견갑입니다. 우리의 견갑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이를 근육으로 빵빵하게 채워줌으로써 견갑을 최대치로 벌려주면 우리의 등이 쩌저적 하고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나 논문, 근활성도 조사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등 운동을 할 때 등 근육의 느낌을 잡기가 어려워 자극을 효과적으로 먹이지 못한다고 했었죠. 등 근육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초급자의 경우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계속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의 시작을 이 케이블 암풀다운으로 등의 느낌을 살려주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올림피아 1위의 데릭도 등 운동의 첫 운동으로 이 운동을 해주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이렇게 긴 로프 형태를 이용하여 해주셔도 좋고, 긴 로프가 없다면 일반적인 로프나 스트레이트 바를 다양하게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팔 운동인지 전완 운동인지 어깨 운동인지 팔부터 어깨까지 모두 저릿저릿한 자극을 느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거냐고요? 땡! 제가 좋아하는 김명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항아리를 앉는 느낌으로 팔 모양을 잡고 당겼을 땐 내 무릎에 박수 치듯 부드럽게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운동은 광배 하부까지 쭉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운동으로 해보셨을 때 상체를 많이 숙이실 경우 광배 상부에 더 자극이 들어가고, 상체를 조금 더 세우시고 시선은 케이블 상단 쪽을 바라보고 진행해보시면 광배 하부까지 먹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주의할 점은 깊게 수축한다고 팔을 너무 쭉 피게 되면 삼두의 자극이 크게 빼앗겨버리고, 상체를 너무 앞뒤로 움직여 반동을 갖게 되면 이 메인 타겟인 광배근이 아닌 척추 기립근에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광배근 운동을 잘한 것과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내가 찔리지? 우리 광배는 요추 끝 허리부터 겨드랑이 앞쪽 상완까지 길게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이 동작을 진행하실 땐 팔은 거치대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광배 모양을 떠올리며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데릭도 이 운동을 할 때 시선은 케이블 쪽으로 두고 윗가슴의 방향도 시선과 함께 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옆에 형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시간 쩌네요. 데릭은 이 운동과 랩풀다운을 묶어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개씩을 메인으로 5세트 정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향에서의 자극을 묶어서 때려주면 좀 더 광범위하게 등을 패줄 수 있어 평소 자극이 적으셨던 분들은 이 컴파운드 세트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등에 어느 정도 자극을 느끼게 해줬다면 본격적으로 등을 패주러 가야겠죠? 이번엔 역시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1위 크리스 범스테드의 운동입니다. 시범의 등 운동 중 거의 빠지는 걸 본 적이 없는 이 운동은 바로 바벨로우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로니 콜먼, 도리안, 아놀드를 포함한 유명 선수들은 이 바벨로우를 빼놓지 않고 루틴에 꼭 포함시키는데요. 과거 올드스쿨 때부터 현재까지 이 운동이 꾸준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풀업이 수평 운동의 최고라고 한다면 바벨로우는 수직 운동 중에 최강의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발을 수직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등 전체 대부분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상체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로우는 인기가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운동입니다. 상체의 각도, 당기는 방향, 그립,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혼재해서 이 어려운 운동을 더 어렵게 만들죠. 운동의 정답은 없으니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우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상체를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힙힌지를 만들어주고 발을 배꼽 쪽으로 당겨줍니다. 상체의 각도는 세울수록 등 상부, 숙일수록 등 하부에 더 자극을 갖게 됩니다. 시범의 경우 상체의 각도를 아주 많이 숙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고중량을 다루다 보니 자신의 몸에서 최적의 각도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립도 언더그립과 오버그립을 그때마다 다르게 해주어 등의 자극을 달리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잡는 방법은 오버그립으로 잡든 언더그립으로 잡든 상관은 없지만 그립의 쓰임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버그립은 비교적 더 많은 중량을 사용할 수 있고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팔의 각도가 언더그립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등 상부 근육들에 골고루 자극을 먹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언더그립보다 광배근에 집중하는 자극이 조금 적을 수는 있고 상부 등 근육들의 자극이 분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언더그립의 경우 반대로 광배 쪽을 좀 더 집중하여 타겟할 수 있지만 허리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오버그립보다는 고중량이 너무 어렵고 이두나 상완이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용하여 해보시면 같은 바벨로우라도 미세하게 다른 자극들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셔도 바벨로우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로우는 초보자가 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게 되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자세는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연습하세요. 바벨로우의 자세는 루마니안 자세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동일한 자세입니다. 연습하실 때 데드리프트로 고중량을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발을 당기기 전 힙힌지를 이용한 시작 자세를 연습해 보신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루마니안 자세를 익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력 방향의 수직으로 당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스미스 머신에서 등으로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기. 보통 아무리 가벼운 빈봉으로 연습을 한다고 해도 등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등으로 당기는 건지 팔로 당기는 건지 어깨랑 전완만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누가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섬유를 깨워주기 위해 스미스 머신에서 고정된 수직 궤적을 이용해 진행해보시면 등 근육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은 궤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와 주셔도 좋고 바가 무릎에 딱 붙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 바벨로우 가지고 부족해 하는 형님들 계실 겁니다. 하디가 거울 닦다 말고 이야기하네요. 이놈 잘 만났다. 널 위해 준비했어. 최근 아놀드 클래식 2경기를 쓸어버리며 올림피아 1위 재탈환을 준비 중인 하디 추판. 올림피아에서 데릭에게 1등을 빼앗기고 살짝 아쉬운 인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운동 하나만큼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원암 덤벨로우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정확한 자세와 고중량이 주는 그 감성은 정말 그 어떤 운동보다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김종국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덤벨로우 하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운동하는 원리는 바벨로우와 거의 비슷하지만 바벨로우에 비해 팔의 각도나 가동 범위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자극을 때려줄 수가 있고 일단 자세가 정확하면 굉장히 간지가 납니다. 앞에 나왔던 시범도 바벨로우와 원암 덤벨로우를 묶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조합은 너무 멋있긴 하지만 굉장히 상급자 운동의 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인 헬스장이 아닌 이상 고중량 바벨과 고중량 덤벨을 같이 쓰는 거는 이거 좀 쉽지 않죠. 하디도 고중량으로 덤벨로우를 때려주면서 다른 운동을 섞어주는데 이 정도 중량은 하기도 전에 전완이 털려버릴 수 있으니 스트랩 같은 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벨로우, 원암 덤벨로우 둘 다 자세 잡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이 운동을 해보세요.
하디 추판과 마찬가지로 아놀드 클래식에서 2회 연속 클래식 피지크 부분을 싹쓸이한 웨슬리의 운동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나왔듯 웨슬리는 클래식한 운동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웨슬리의 등 운동 루틴들을 보다 보니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케이블을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프리웨이트 할 때보다 좀 더 부위별 집중이 가능해지고 자극을 느끼기도 편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벨 로우와 덤벨 로우가 힘드시다면 우선 케이블 로우 운동들로 연습해보세요. 웨슬리는 일반적인 좁은 패러럴 그립보다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립들을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하고 각도의 변화를 주어 등 상부, 중부, 하부를 골고루 여러 궤적으로 때려주며 로우를 진행해줍니다. 웨슬리는 이처럼 광배를 최대한 늘리며 최대 신장과 수축을 통해 자극을 느끼고 속도도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데요. 등의 어떤 부위를 타겟하고 있는지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아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초중급자분들은 그날 할 운동 부위인 근육의 모양이나 쓰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운동에 들어가신다면 느끼지 못했던 부위의 자극도 찾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뻔한 풀업이나 데드리프트처럼 한 가지 운동만으로 넓은 등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과 세계 1등 빌더들이 등 근육을 어떻게 두툼하게 만들었는지 공략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게 되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은 초심자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시던 루틴만 고집하시기보다는 하시던 운동들에 하나 둘씩 추가하여 해보신다면 다양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이 커다란 등 근육에 색다른 자극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등 근육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때려주시는 게 좋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운동에는 정답이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며 헬린이 탈출을 해보도록 해요. 이미 몸 좋은 사람들의 근육 빵빵한 몸을 생각하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일단 헬스장까지 가는 그 어려운 걸음, 그 작은 성공부터 해보자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욱 쉽고 좀 더 자세한 운동 방법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올라오는 거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헬린이가 헬창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득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